오늘 이 시간에는 반품 CS에 대해서, 위탁판매 C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카페에서 요청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반품 CS 부분은 따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CS 부분은 품절, 그 다음에 뭐 반품이나 교환, 그 다음에 주문 취소, 문의사항, 이렇게 뭐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품절의 경우에는 위탁 판매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공급사들이 재고를 항상 잘 구비해 놓고 판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품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품절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품절이 됐다 하면 먼저 고객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응대하지 마시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일단 뭐 내용은 뭐 죄송하다, 어떤 마켓에서 주문 주신 어떤 상품이 공장 사정으로 출고가 불가능하다, 저희 쪽에서 취소하게 되면 환불이 며칠 소요되니까 고객님이 주문 취소하시면 바로 환불 처리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소할 때 환불이 뭐 며칠 소요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약간 거짓말을 섞는 이유는 페널티 부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페널티로 인해서 상점 점수가 깎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고객들이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마켓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고객들이 취소를 하든 내가 취소를 하든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 마켓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마켓들도 있고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마켓 점수를 유지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발송 이미 주문 단계에서 주문 취소를 이루어지면 대부분이 다 금방금방 끝나버리지만, 모르고 잘못해서 이미 주문 확인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샵마인에서 하다 보면 카카오톡 톡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문에 있을 때는 고객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발송대기로 넘어가야지만 고객 연락처, 고객 이름이 제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주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문을 넣으려면 어쩔 수 없이 발송대기로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문에 있는 상태에서 먼저 엑셀 파일을 다운 받아서 오너클랜에다 W 코드, 그 대량 주문 수집으로 엑셀 대량 주문으로 들어가서 파일 선택에서 먼저 파일을 넣어보고요. 품절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품절이 없다 그러면 발송대기로 일단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발송 확인 후에는 취소가 안 되는, 저희가 취소가 안 되는 마켓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일단은 발송 대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주문 취소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품이나 교환, 자동 수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켓별로 반품이나 교환의 경우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 요청을 했을 때 자동 수거되는 마켓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켓 홈페이지 상에서 설정을 바꿔주는 마켓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켓들은, 일단 제가 기억나는 마켓들은, 스마트 스토어는 톡톡 상담으로 요청을 하시면 톡톡 상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11번가나 롯데온, 그 다음에 위메프인지 티모는, 이 세 군데는 전화로 요청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켓들도 다 하나씩 체크하셔서, 마켓을 일단 먼저 전화해 보시면 돼요. CS 센터에도 판매자 센터에도 전화해 보셔서 먼저 물어보시고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옥션하고 지마켓은 전화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안 해줍니다. 걔네들은 절대로 안 해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뭐 안 해주는 마켓들은, 옥션 지마켓은 무조건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왔다 그럼 일단 먼저 고객한테 무조건 빨리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한테 전화해서 자동 수거로 오는 택배는 넘기지 마라, 우리가 반품 수거 요청할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줘야지만, 안 그러면 배송비가 이중으로 청구될 수 있다 라고 꼭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왔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샵마이상에서 뭐 보면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서,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오면 해당 마켓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들어가셔서 이게 구매자 규책인지, 고객 규책인지, 아니면 나의 규책인지, 공급사 규책이나 나의 규책이나 둘 다 마켓상에서는
판매자 규칙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판매자 규칙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자 규칙인지 판매자 규칙인지 확인하시고, 구매자 규칙이면 어차피 완곡 배송비를 환불금에서 차감을 하고 환불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급사 규칙이거나 내 규칙일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공급사 규칙은 말 그대로 배송 잘못 나간 경우, 공급사에서 나는 분명히 5개를 시켰어, 근데 공급사에서 4개만 나갔다든지, 아니면 블랙을 시켰는데 화이트가 나갔다든지, 또는 제품이 나갔는데 실밥이 뜯어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량이 있거나 오배송의 경우에는 공급사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마켓에서는 당연히 고객한테 그냥 100% 배송비까지 전부 다 환불을 해줄 것이고, 저희는 공급사에서 얘기를 해서 공급사에서 환불할 때 배송비를 차감하지 않고 저희한테 환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규칙은, 저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주문이죠. 제가 옵션을 잘못 보고 주문을 잘못 넣어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이게 누구의 규칙인지 불분명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또는 아니면 고객이 좀 진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고객들하고 싸우거나 공급사하고 계속 싸우지 마시고요. 일단은 고객이 진상이다, 아니면 내용이 이러저러 해서 나는 이거 내가 배송비를 물 수 없다 라고 하시면 마켓에다가 이의 제기하시면 됩니다. 마켓이 물론 구매자 편이기도 하지만 판매자 편에서도 많은 판매자 편에서도 생각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 요청을 하면 마켓에서 배송비 정도는 지네들이 저희한테 배송비는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고객이나 공급사하고 싸우지 마시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먼저 따지시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마켓에다가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처리 방법은 일단은 무조건 고객하고 통화를 해서 누구의 잘잘못인지 확인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사진을 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공급사한테 반품 수거 요청하시고, 반품 수거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마켓에서 환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정을 좀 오너클랜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오너클랜만 쓰니까. 다른 도매매도 거의 어차피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치나 어디에 이런, 그러니까 주문 배송 조회라든지 반품 요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만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어느 도매 사이트든. 그래서 일단 오너클랜은 주문 배송 조회에 들어가셔서 해당 건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주문 코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주문 코드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시면 그 팝업 창에서 반품 교환 요청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상품 상태, 미개봉인지 개봉 후 사용을 했는지 미사용인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 변심인지 아니면 상품 파손 불량인지 상품 우회송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단순 변심 반품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재배송 교환 반품 이렇게 체크하는欄이 안 나오고 무조건 반품만 됩니다, 단순 변심은. 그렇지만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상품 파손 불량이나 상품 우배송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배송, 교환, 반품이 세 가지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해당의 그 건에 맞게 교환이면 교환, 재배송이면 재배송이 체크하시고 요청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좋고요, 내용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기입하시고 반품 수거 요청 드립니다 라고 하시고 나서 여기서 끝내시지 말고요, 1대1 문의로 들어가셔서 해당 건 1대1 문의로 들어가셔서 1대1 문의를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넘어가신 다음에 1대1 문의에다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접수를 해주시면 해당 공급사에서 빠르게 확인하고 처리를 바로 합니다. 대부분은 웬만한 공급사들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반품 수거 요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이거는 판매자께서 직접 원운송장 번호로 수거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J 대한통 오는 경우에는 원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반품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택배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택배사별로 하나씩 한 번씩 해보시면서 따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반품 접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취소건의 경우에는 먼저 도매 사이트에서 취소가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무조건 취소 들어왔다. 취소 승인해주고 도매 사이트 여기 들어와서 주문 배송 조회에서 취소 요청을 했는데 취소가 안 돼 버린 거죠. 이미 배송이 돼 갖고 발송이 나갔는데 송장 번호 입력이 안 돼 있는 상태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나는 주문 취소 해줘 버렸고 여기서는 취소가 안 되고 이러면 나만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꼭 항상 취소가 가능한지 도매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취소가 됐다, 처리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샵마인에서 취소 승인을 해주시거나 마켓에 들어가서 완료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미 배송이 나가서 송장 번호가 이미 기입이 됐다. 그러면 해당 마켓 가셔서 송장 번호 입력하시고 이미 발송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의사항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대부분 문의 들어오는 것들이 저는 지금까지 뭐 취합을 해보면 일반 전화로 오는 것들은 회사나 기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를 할 건데 이거 계산해서 처리되냐, 가격 조절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문의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급사한테 물어보셔야죠. 이거 얼마까지 가격 조절이 가능한지, 재고는 있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해당 전화 문의 왔던 업체에다가, 회사나 기관에다가 다시 안내를 해주고 계산서가 필요하면 계산서 발행하고 그다음에 가격 조절이 가능하면 가격 조절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 문의들은 긴급 문의로 들어오는, 샵마인에 긴급 문의 들어오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전화 와서 문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처리가 필요한 건들은 뭐 답변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나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 몇만 가지잖아요. 우리가 몇만 가지인데 그 상품이 어떤 내용인지 뭔지 저희가 몰라요. 근데 그 일일이 상품이 뭐냐, 어디서 뭐 봤냐, 상품 찾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고객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상품이 뭔지 이런 것부터 파악하실 필요 없고요. 재고 문의다. 그럼 고객님 혹시 다른 데서도 재고 없다고 연락 받으신 건가요? 물어보면 고객들이 대부분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재고 없었다고 한 거다. 그러면 저희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없다고 하세요. 그냥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쓸데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법 문의하는 고객들도 있고요. 뭐 별의별 뭐 가격이 뭐 다른 사람은 뭐 100원에 올렸는데 너는 왜 500원에 올렸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세요. 웬만한 거 다 그냥 무시하시고, 아니면 그 긴급 문의 들어온 거는 공급사에다 공장이나 공급사에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다 라고 하고 처리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진해가 급하면 또 연락 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거 대부분 다시 문의 오지도 않고요. 구매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구매한다고 해도 팔아봐야 하나입니다. 주문이 안 들어온다고 초보자분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나하나 실갱이하고 이거 판매 어떻게든 살려갖고 판매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만 뺏기고요.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개 팔아봐야.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조금 동영상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직 유튜브 저는 뭐 동영상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만 했는데 뭐 좀 편집도 좀 해보고 채널도 좀 제가 손도 좀 보면서 이쁘게 좀 꾸며도 보고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동영상, 어떤 동영상이든 제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제가 다 수정을 해 놓은 상태라 이 동영상 보시다 보면 이 더보기 버튼이 좀 색깔이 다른 색깔이거나 좀 뭔가 눈에 띄게 돼 있으면 좀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엑셀 매크로, 전자책, 블로그, 카페,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나 크롬, 원격 요청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 설명들이, 기본적인 설명 링크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얼굴도 좀 공개를 하고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올렸던 동영상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들이 꽤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